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말 더듬이에서 스피치 원장까지 저자 박상현입니다. 현재 드림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인 발표 불안적 고민입니다. 이를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두 번째 책인 발표 불안 해결 솔루션에 관련된 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바는 시선 처리를 잘하자, 시선 처리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해놓자, 이를 통해서 발표적 맷집도 키워놓고 또는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근본적으로 편안해지고자 이를 적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비 불안이라는 건데요. 나비 불안. 어떤 성인 여성분이 나비에 대해서 크게 겁을 먹고 있어요. 회사에서 야외를 갔는데 나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상사분이 이야기를 하죠. 아이 깜짝 놀랐네.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아이 참 정신병원 가서 상담 좀 해봐. 그 여성분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함을 느끼죠. 아니 본인이 상사면 상사지 무슨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참나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조용히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일부 입게 됩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이제 회사에서 야외 활동 예정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핑계를 대서라도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스스로 거부하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으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무엇을 찾습니까? 바로 술을 찾게 되겠죠. 알코올. 그러면은 우울해져서 우울증, 알코올을 찾아서 알코올 중독의 합병증까지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인지 왜곡 때문에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여성분은 때는 바야흐로 꼬마일 때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엄마랑 같이 TV를 봅니다. TV에는 나비가 나옵니다. 엄마는 나비를 보자마자 에이 징그러워 하면서 채널을 돌립니다. 이 꼬마 여성은 강하게 그때 기억이 각인이 된 거죠. 나비는 징그러운 것이구나. 나비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 왜곡이라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 인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 왜곡의 기복 및 편차를 줄일 수 있는데 말이죠. 나비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비가 이 성인 여성을 보았을 때는 몸집도 본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게도 몇백 배, 몇천 배 나간다라고 인지하게 되어서 오히려 사람보다 나비가 더 겁을 먹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이 본인 나비를 짓밟는다면 또는 손으로 때린다면 바로 나비는 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나비 입장에서 볼 때 사람보다 더 큰 겁을 실제적으로 먹고 있는데 사람이 나비의 실체에 대한 학습이 없다 보니 인지 왜곡, 기울외, 삐뚤외, 구불곡, 삐뚤어진 어떤 기준의 생각, 인지 왜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 왜곡을 객관적으로 펴면 그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선 처리에 대해서도 인지 왜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청중은 이 화자가 오늘 소극적으로 말을 하니 응원하고자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봤는데 저분이 화자의 나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괜히 부담을 더 느끼고 어색해하는 시선 처리를 하다 보니 화자와 청중 간의 핑퐁 작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또 어떤 청중은 지금 배가 아파서 인상 쓰고 있는데 화자 입장에서는 아하 내가 덜덜 떨면서 발표하니까 불만족하면서 나를 바라보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지 왜곡을 펴는 것만으로도 발표적 자신감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발표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한번 덤벼볼 만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시선 처리에 대한 인지 왜곡을 노력하면 좋은데요. 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세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뇌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따라서 하십시오. 청중 입장에서 저는 화자 당신을 떠는지 안 떠는지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라고 따라서 하십시오. 저는 화자 당신이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딴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화자 당신을 사적으로 사모해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응원하고자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화자 당신에게 인상을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가 아파서 인상 쓰는 것입니다. 갑자기 열받는 스트레스 관련 일이 생각나서 인상을 쓰는 것입니다. 화자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단지 바라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쪽 앞쪽을 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세뇌를 해서 스스로 쫓기는 시선 처리에 대한 왜곡을 펴면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대면 연습법, 신호등 건너편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스피치를 잠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훈련하면 사람들이 뭐야 이상해 라고 오해할 수가 있으므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게 소리 내면서 마치 전화통화하듯이 그렇게 훈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시선을 놓고요. 눈을 1초 바라봤다가 이마를 2초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눈을 2초 바라보고 머리카락을 3초 바라보고 또 이번에는 눈을 3초 바라보고 턱을 4초 바라보고 하는 등의 점진적인 눈 맞춤의 훈련을 통해서 아하 눈을 계속 바라봐도 실제 일어난 일은 큰 상황이 없구나 라고 알게 된다면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이제 무대 위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선 처리에 관련한 책 집필을 일부 해봤는데요. 이에 대한 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또 촬영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 더듬이에서 스피치 원장까지 저자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